만분과 조이의 만분간에 분이 가득하다. 자, 연상그 때 무오사화가 일어납니다. 연상그 때 무오사화가 일어나서 작가도 유배에 처한 거야. 근데 보통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면 조이가 그리워하는 게 연산군일까요? 아니겠죠? 연산군 위에와 선왕을 그리워하는 거야. 지금 연산군이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어. 궁궐 내부에. 사화가 뭔지 알죠? 살인 세력들이 큰 화를 당했단 말이야.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조이가 선왕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그립다. 이런 마음을 헤어진 연인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기 적강화소 보이시죠? 적강화소. 고전 문학에는 적강화소가 많이 등장한다. 삼위인국, 송기인국에도 적강화소 자주 나옵니다. 선녀, 선관, 선관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선관, 남자가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오면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영웅으로 활약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씻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구조가 있고, 선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면 임금님한테 버림받은 거야. 하늘나라 임금님 옥황상제. 자, 그러니까 뭐로 비유하는 거냐면 작가는 충신이에요. 남자죠. 남자 사대부 작가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벌을 받고 내려온 선녀가 화자인 거야. 작가인 거야. 여성 화자로 그려야 노래가 더 어때? 절절하겠죠. 그리운 마음이 잘 전달되겠죠. 이런 걸 고전 시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신 연주지사. 그럼 충신 연주지사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는 작품과 묶여서 나오는 거야. 서경별곡 이별의 정환을 대표하는 고려가요예요. 그 다음 송미인곡, 삼위인곡 묶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시조 같은 경우는 황진이 시조가 같이 묶여서 나올 수 있어. 황진이 시조, 기녀시조, 이별 노래, 그 다음에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시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충신 연주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용비어천가 했잖아요. 용비어천가 보세요. 불이 깊은 나무, 불희 뒤에 뭐 생략됐다고? 주격조사, 제로 주격조사 표시하세요. 남간이 뭐라고? 나무는 으로 해석할 때 나무를 난 기역으로 적었다. 뭐예요? 기역, 덧생김, 체언. 자, 기역이 언제 덧생긴다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오가 탈락하고 나 뭐에 오가 탈락하고 기역이 덧생긴다. 그 다음 미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움직이다. 리을세는 무슨 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무로, 함으로의 무로. 곳이 뭐예요? 고지 뭐예요? 꽃이에요. 득호는 조코예요. 뭐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구교음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여름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열매라는 단어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열 플러스 음이 명사, 파생, 정미사. 하다의 뜻은 많다, 형용사다.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야 돼. 백지 시험으로. 그래야 맞춰. 그래야 점수 나와. 3등급 아니고 2등급 안정권에 들어야 돼. 1등급 찍은 사람은 유지해야 돼. 1등급 아깝게 놓친 사람은 안전빵으로 1등급 들어가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김수장의 시조도 김수장, 김천택 이런 사람들 나오면 강호가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어느 누 좋은 뜻을 알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뜻은 자연에 묻혀 지내는 즐거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뜻도 다 알아야 되는데 쭉 내려가서 윤선도의 만행을 보세요. 윤선도의 만행. 여기 적었지? 강호사시가를 잇는 대표적인 작품이 상춘곡이 최초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 뒤에 윤선도의 연시조, 만흥, 그 다음 어부사시사, 어부가, 어부단가, 강호가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소박하게 산다 이런 뜻이거든. 강산이 좋다 한들 강산, 자연입니다. 좋다. 강산이 너무 좋아. 자연이 아름답다. 한들 내 분으로, 내 분수로 누워 있겠느냐? 자, 여기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강호가도의 주제는 이걸 찾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 되어 만족감을 느끼면서 소박하게 산다. 이게 공식이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만흥처럼 자, 내 분과 내 분수로 이런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누구 덕분일까요? 임금님 덕분인 거야. 임금님 덕분으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충신연주지사의 특징입니다. 강호 한정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강호 한정가의 임금님 덕분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요게 추가될 수 있고 어보사시사에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역금은 이셨다. 이 역시도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로소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하는 어부사시사, 강호 한정가를 대표하는 노래다. 강호 한정가의 주제는 안빈낙도, 안분지조, 무라일체다. 근데 소박하게 살고 있는 강호가들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먹는, 옷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지내는 집. 이런 게 나오면 안분지조, 안빈낙도겠네. 힌트가 되는 거야. 그거를 찾으시고 여기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 이 모든 만족함은 임금님 은혜 덕분이다. 대체로 사대부들의 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넘기시고, 자, 고전시가 주제 발표입니다. 그 다음 고전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발표입니다. 별표야. 16쪽에 고전시가의 주제 별표, 고전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별표, 다 시험에 나와. 자, 그 다음 자연치나 상춘곡 보세요. 강호가도라고 했습니다. 강호가도의 효시, 수간무, 작은 초가집, 벽계수, 시냇물. 시냇물 앞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송죽 우를리에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곳에서 풍월주인 동그라미 화자의 자부심 적어. 풍월주인의 뜻은 자연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화자는 자신을 자연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지금 자연에 누리고 있는 삶을 만족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풍월주인을 쓴 거예요. 자부심. 그 다음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왔다. 시간의 경과. 도화행화 동그라미, 녹양방초 동그라미, 새우 동그라미.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새우는 가랑비란 뜻이야. 가랑비.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녹양방초, 버드나무, 푸릇푸릇 풀들이 가랑비에 더욱더 반짝반짝 푸르구나. 자연 예찬입니다. 봄 경치가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다워서 누군가가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낸 건가? 감탄하는 겁니다. 조화신공, 조물주의 솜씨. 조물주의 솜씨가 물물마다 주변에 보여지는 봄 경치 모두 다 혼사롭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야단났네, 야단났어. 황홀하거나 신비롭거나 매우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17쪽 많은 별표.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자, 먼 매가 무슨 뜻이야? 먼 산, 산이야. 근데 먼 산을 바라보니가 아니라 산 대신 고유어 매, 을이 아니라 을을 썼어요. 그러면 목적격 조사를 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다는 건 얘가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히읗 종성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뭐 쓴 거예요? 이걸 써야 모음 조하겠죠. 이걸 써야 모음 조한데 이게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쵸? 이걸 써야 모음 조한데 이걸 썼으니까 모음 조를 지킨 건 아니다. 자음 뒤에 목적격 조사 모음 조화는 지키지 않았다. 해석하는 거지? 아리아를 써야 모음 조하니까 외우고 해석한다. 그 다음에 산은 고유어로 맵니다. 히읗 종성체가 쓰였고요. 먼 산을 바라보니, 자, 바라보니 주체. 바라보니 주체. 누가? 하자.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필수 문제. 밑줄 치고 동작주의 주체를 찾으러 나와. 주체, 객체 구분하는 문제 무조건 나와. 먼 산을 바라보는 건 하자야.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그리워하던 님이 오면 반갑겠죠. 근데 그리워하는 님이 온 것보다 더 반가운 게 먼 산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 너무 좋다 이런 뜻이고,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줄쳐. 누가? 주체 말해보세요. 네. 매는 나를 보고 말하지 않아요. 웃어주지 않아요. 매가 나를 보고 말하지도 웃음 짓지도 않지만 못내 대화하노라. 동그라미 쳐. 대화하노라. 주체. 나 하자. 산은 나를 보고 말하지도 웃어주지도 않지만 나는 그 산이 그래도 좋다. 주체 찾아야 돼. 먼 산이 나를 보고 말하지도 웃어주지도 않지만 나는
그게 너무 좋다. 좋다. 그러면 얘는 주체. 좋아하다의 주체는 나. 객체는 대상은 왜. 주체는 주어. 객체는 목적어. 말씀도 웃음도 안 하지만 나는 왜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 수양산 동그라미. 수양대군을 은근히 수양산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중국에 수양산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중의법이야. 수양의 의미는 실제 산의 이름일 수도 있고 수양대군을 지칭하는 것도 있다. 근데 수양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백의와 숙제. 이 제는 백의와 숙제를 줄임말입니다. 고사인용. 고사인용. 고사 속 인물 중에서 나라가 망하니까 속세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나물만 캐어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백의와 숙제를 하나노라 비판한다. 누가? 성산문이. 나는 백의와 숙제를 비판한다. 이유는 뭐냐면 줄여 죽을진데 금줄여 죽을진데 굶어 죽더라도 채미도 흔한 것과 채미 나무를 캐는 걸 채미라고 합니다. 나무를 캐는 걸 채미라고 해요. 줄여 죽은들 왜 고사리 나무를 캐어 먹었는가? 비록의 푸세의 거신들 푸세도 나물이란 뜻이야. 푸세의 거신들 그것이 누구의 땅에 따해니까 땅 히읗 종성체언 히읗 종성체언 땅 플러스 애는 뭘까요? 부사격 조사. 모음자 지켰어 안 지켰어? 히읗 종성체언 뒤에 애를 써야 거기서처럼 이렇게 쓰이겠죠? 양성모, 음성모, 모음자 안 지킨 거야. 모음자 지키려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죠. 볼 수 있어? 얘가 양성모음이야. 이렇게 쓰는 거 모음자 안 지킨 거야. 그래서 이제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굳은 절개를 강조하는 시조. 자, 넘기세요. 서경별곡 별표. 자, 서경별곡의 아질과 X. 자, 서경이 2번 나오니까 서경이를 한 번만 나온다고 치고 음보를 표시하면 서경이 서울이 마르네.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333조로 끊어 읽으면 돼. 333조 3음보로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거 하나로 친다. 음보 표시. 그 다음 아질과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 이런 말들을 중간에 넣으면 글자수에 포함하지 않아. 음수율에 포함하지 않고 음보율에도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빼라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왜 넣는 거야? 흥을 고조시키려고.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쿵짝쿵짝 이런 것들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아질과 위 이런 말들은 흥을 고조시키는 그런 말들인데 가시리에는 나는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해요. 다 뜻이 없는 말이야. 가시리 있고 나는 뜻이 없어. 흥을 고조시키기 위해 넣는 게 뭐야? 여음이야. 여음. 어디였지? 여음. 나는 아질과 뜻이 없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남는 음을 넣어서 흥을 고조시키기도 하지만 각 절이나 연 뒤에 후렴구를 붙여서 흥을 고조시키기도 해요. 후렴구의 특징 울림소리를 많이 씁니다. 울림소리 뭐예요? 나라 마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흥겨운 가락이 느껴진다. 후렴구의 역할입니다. 고려가요의 특징이야. 고려가요에서만 나오는 특징. 분절체, 후렴구, 여음구. 음보 나눌 수 있어야 돼. 글자수 셀 수 있어야 돼. 음보에도 글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흥을 고조하기 위해서 넣는 게 뭐라고? 여음구. 각 절의 뒤에 붙는 게 뭐라고? 후렴구. 자, 그리고 서경별곡의 출제 요소는요. 길쌈배 버리시고, 자, 질쌈배 버리시고 출처. 자, 여희물은 동그라미죠. 여희물은 동그라미죠. 해석하면 여희물은 이별하기보다는 지금 시험 문제만 체크하라는 거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작품들. 자, 여희물은 여희다, 이별하다 뜻이야. 주체. 이별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 화자야. 질쌈배 버리시고 여자들이 주로 본업으로 삼는 게 길쌈은 옷감짝이야. 옛날에 여자들은 길쌈을 많이 했잖아요. 하던 일 다 버리고 울면서
당신을 쫓아가겠다. 자, 진달래꽃에 나오는 화자는 어떻죠? 내가 싫어서 떠나는 당신한테 나는 뭐 할 거야? 붙잡지도 못하고 꽃을 뿌려줄 거야. 소극적인 전통적인 여성 화자의 특징은 소극적, 체념적, 수동적. 빨리 적으셔야 돼요. 전통적인 이별의 정환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여성 화자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별을 대하는 여성 화자들의 특징. 이별의 원인이 임한테 있어도 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이고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일반적인 여성 화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거에서 벗어나면 그게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서경별국의 여성 화자는 매우 적극적이야. 고려시대 여자들은 남녀 평등했거든. 그래서 적극적이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가겠다.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성 화자. 시험에 나와. 그리고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동그라미죠. 여해물은 괴실한데 존리노이다. 다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야.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주체 님이 나를 주체는 님 괴실한데 주체는 님 울어검 존리노이다. 울면서 쫓아가는 주체는 나 화자 구별할 수 있지. 시험 문제. 자, 그다음 마지막 항쟁의 시류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는 작품 중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제일 구태여.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아, 내가 한 일이요. 내 일이요. 내가 한 일을 지금 후회하는 거야. 내가 해놓고 뒤늦은 후회. 왜 후회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붙잡을 거야 안 붙잡을 거야? 붙잡는 사람도 있고 안 붙잡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안 붙잡는 이유는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 못하고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후회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그리워할 줄을 모르고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이시라 하다면 내가 붙잡아서 여기 있으라고 했으면 구태여 제가 갔느냐. 자, 제 구태여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원래 얘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면 제 구태여 가랴만을 해석 1번 도치법이 쓰였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쟤는 저가 누구냐면 임이에요. 임. 제가 구태여 갔겠냐. 가는 주체는 누구야? 임이야. 임이 떠났어. 내가 붙잡았으면 안 갔겠지. 그래서 가랴만의 주체 저는 임이 되는 거예요.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행간걸침으로 썼으면 원래 제 구태여가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걸로 하면 얘가 원래 여기 써야 되는데 일부러 행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걸쳐서 쓰는 걸 행간걸침이라고 해. 행간걸침으로 해석을 하면 제 구태여 보내고 보내는 건 누구야? 하자. 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는 하자가 되는 거야.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밑줄 친 것에 주체를 쓰시오. 또는 여기 있는 저가 인, 여기 있는 저가 하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이해됐죠? 여기까지. 영상 올릴 테니